헬로우 차이나입니다. 현대증권 이상현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휴장이 길어서 그동안 좀 잠잠하긴 했는데요. 이제는 또 중국 증시 개장에 대비할 때가 왔네요. 내일부터 또 다시 오늘부터인가요? 이거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상현 주임님 내일부터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내일부터 맞군요. 예, 헷갈렸어요. 우리는 금요일에 휴장하는데 중국은 목금을 또 진행합니다. 제가 이 거래일 진행된다고 이번 주 생각하다가 조금 헷갈렸네요. 내일부터 이제 개장을 합니다. 중국 목금 이제 거래가 될 텐데요. 좀 대비를 해봐야죠.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장성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동부 연안 대도시에서 중서부, 이제 중소도시로 확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부 연안의 대도시들의 자동차 성장률 하락에 맞서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렌터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렌터카 시장은 1990년도 베이징 아시안게임 개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렌터카 시장은 베이징에서 시작되어 상하이, 광저우, 선전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대도시에서 시작된 자동차 렌털 사업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2014년 기준으로 4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지금 렌털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시장 규모는 약 400억 위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약 75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현재보다 2배 증가하는 8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의 렌터카 시장이 여전히 타 국가 대비 낮은 시장 접근선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중국 내 만여 개 이상의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지금 낮은 산업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렌터카 시장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2014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대비 렌터카 비율을 나타내는 렌터카 침투율을 보면은 중국 0.5%입니다. 그래서 1000대 중에 5대가 렌터카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 국가를 보시면은 브라질과 미국이 약 1.5%, 1.7%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이 2.5%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 수준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국가 대비로 중국의 렌터카 침투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렌터카 시장의 향후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렌터카 업체들, 상위 업체들 3개사가 전체 시장의 12.6%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위 3개사를 보시면은 오늘 말씀드릴 이 신주 렌터카, 그리고 이하이, 그리고 에이비스, 이렇게 3개사가 약 신주 렌터카의 경우 8.1%, 이하이 같은 경우에는 2.9%, 에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1.6%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이 3개 회사가 상위권 업체로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동부 연안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규제를 하면서 자동차 확대를 좀 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렌터카 확대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부 연안의 대도시의 경우에 번호판 추첨제를 실시하는 등 지금 신규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도시의 경우에 주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교외로 나가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기 자동차 렌트 수요는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후커우라는 일종의 허가증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허가증이라는 게 도시 사람들에게 주는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유하지 못하면은 집이나 의료, 그리고 교육, 자동차 보유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 허가증 없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장기 렌트를 통해서 자동차 보유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도요타 야리스라는 브랜드
1.3리터 이용하는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를 2년간 리스해서 지금 자동차를 탈 경우에 월 약 4,500위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보험료와 그리고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구매 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렌트 외에는 현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2억 2천만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유 대수가 약 8,500만 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보유 대수 대비 약 3배 이상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일에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말에는 운전이 가능하고요. 시간당 약 25위안의 비용을 지불을 하면 자동차 렌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항저우 같은 경우에는 동부 연안 대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 번호판 추첨제를 진행하고 있고 이 번호판 가격이 약 33,000위안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렌탈 비용에 따른 지속적인 렌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KFC의 모회사 얌이라는 기업이 있대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피자헛도 만들고 그 타코벨이라는 브랜드도 만드는 업체인데 주가가 많이 최근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매출 성장성이 급감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국 경기의 어떤 둔화를 반영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또 우리가 딱 체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또 이제 10월 초에 나왔던 이슈가 중국 정부에서 정말 모처럼 만에 이제 소비 진작책이 나왔죠.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세금을 경감시켜 주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자동차 업계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그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쪽으로 이제 교체하려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또 기존의 자동차는 약간 이제 제한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도시에서 어떤 이제 번호판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폭스바겐 이슈 뭐 등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파생되는 전략들을 이 시간에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뭐 전기차 얘기도 해주신 분이 계셨고 그리고 토종 브랜드 SUV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오늘은 이제 렌터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헬로차이나에서 처음 보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주임님, 그 렌터카가요,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 어떨 때 렌트들을 하시나요? 기업에서도 개인적으로 또 렌트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동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뭐 요즘에 많이 소카 같은 공유 경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뭐 젊은 층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이나 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하면은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또 장기 렌트, 장기 리스가 또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우리가 여행을 가서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제 경험상으로는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혹은 또 다른 나라에 놀러 갔을 때 렌터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생활에서도 이렇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기존의 차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이용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신주 렌터카 시장의 업계 1위긴 하지만 아직은 점유율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어떤 기업인지 좀 볼게요. 신주 렌터카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베이징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업력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 최대 렌터카 업체로 장단기 렌탈 그리고 리스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수의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70개 주요 도시와 52개 항공 그리고 710
7개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0만 명 이상의 개인 고객 그리고 1만 개 수준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업계 1위 렌터카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 내국인 수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7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공식 렌터카 서비스 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다수의 중국 내 렌터카 관련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2014년 9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요. 홍콩 시장에 9월 달에 상장을 하면서 약 42억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억 원 정도의 자본 조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회사가 발표한 내용은 향후 2년 동안 5만 9천 대의 추가적으로 차량을 확대할 것이라 발표를 했는데요. 2014년 2분기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5만 3천 대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약 6만 대가 추가가 된다면 11만 대 이상의 차량이 보유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4년 1분기부터 이 신주 렌터카의 차량 보유 대수 증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기 렌트 그리고 장기 렌트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인 자동차 보유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만 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중국 내 렌터카 자동차가 약 75만 대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11만 대 수준은 약 시장 점유율을 따지면 15%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8%대의 시장 점유율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지금 신주 렌터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8만 5천 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현재 대비로 약 3만 대 수준의 추가적인 차량 확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그러니까 신주 렌터카가 상장하기 이전에 허츠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2013년도 4월에 미국 2위 렌터카 업체인 허츠와 다각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요. 허츠 같은 경우에 신주 렌터카의 지분 20%를 취득을 했고 계약을 통해서 허츠는 신주 렌터카 이사회 이석을 확보하고 신주 렌터카는 허츠의 중국 사업부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중국 내 공동 브랜드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허츠는 그리고 신주 렌터카의 렌터카 업체 운영 노하우와 기술적 지원을 전수하고 두 회사는 고객 정보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공유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도 제가 그림 파일을 못 보내드렸는데 지금 신주 렌터카의 그 로고를 보시면 허츠와 유사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츠의 신주 렌터카 지분 매입은 최근 수년간의 그 신주 렌터카 성장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양사는 중국 내 비즈니스 및 레저형 수요 확대에 주목했고, 그리고 해외 여행객들의 중국 방문에 따른 수요 증가가 중국 렌터카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AJ 렌터카가 국내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렌터카 업계를 비교해 볼까요? 오늘은 보통은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이 비교를 했는데, 오늘은 중국 렌터카 업체 1, 2위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 업체, 렌터카 업체 1, 2위는 신주 렌터카와 이하이 이 두 업체입니다.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말씀드리면 2014년 말 기준으로 8.1%, 2.9%로 나타나 있고요. 신주 렌터카가 이하이 대비로 약 3배 가까운 시장 점유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렌터카 매출액 그리고 전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과 차량 보유 대수를 지난 2014년 2분기, 2015년 2분기를 각각 나타낸 건데요. 절대적인 규모를 보면은 신주 렌터카가 이하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렌터카 매출액의 경우에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신주 렌터카와 이하이의 차이가 약 4배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은 2014년 말 대비 2015년 상반기에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 차이는 더 확대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절대 규모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주 렌터카가 EI 대비 5배 이상 더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주 렌터카가 54%, 그리고 EI 같은 경우는 37%로 약 17%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에비타를 가지고 구한 건데요. 그래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이익보다 좀 더 높은 숫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신주 렌터카 같은 경우에 시장 선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차량 보유대수를 보시면 약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2분기 말에 지금 신주 렌터카는 8만 5천 대 수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EI는 3만 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증가율을 본다면은 매출액과 차량 보유 대수에서 EI의 높은 지금 증가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주 렌터카의 지금 절대적인 규모가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신주 렌터카의 경우에도 증가율이 지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격차는 지속적인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릴 내용은 두 회사가 증시 상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마무리를 했고, 최근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본 조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신주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9월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고, EI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1월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신주 렌터카는 상장을 통해서 42억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억 정도를 조달을 했고요. EI는 약 1,200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억 수준의 자본을 조달을 한 상황입니다. 신주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미국 증시 상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약 3억 달러 조달을 계획했지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위반이 나타나면서 증시 상장이 무산된 상황이었고요. 홍콩 상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2014년 9월에 상장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금 두 회사가 증시에 상장을 한 가장 큰 목적은 자본 조달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목표였습니다. 신주 렌터카 같은 경우 2014년 2분기 5만 대 수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EI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 대 수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지금 신주 렌터카 11만 대, 그리고 EI는 5만 대 수준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2015년 말 기준으로 신주 렌터카는 9에서 10만 대, EI는 4만 대 수준으로 확장 예상되고, 추가적인 확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렌터카 시장과 신주 렌터카 오늘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산업 집중도가 낮다는 점에서 평정되지 않은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렌터카 시장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또 높게 평가를 해주신 부분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주 렌터카의 투자 포인트와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신주 렌터카가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가 있는데, 우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달에 신주 렌터카가 유카라는 업체와 업무 제휴를 발표를 했는데요. 유카는 중국의 우버와 유사한 개인 기사 서비스 예약 이용 플랫폼 회사로, 이 유카와 신주 렌터카는 공동 브랜드로 유카 선전 개인 자동차를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앱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개인 기사 서비스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이며, 법적으로 자동차 임대 기업, 이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여객 운송 업무, 여객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없는 중국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피해가면서 신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주 렌터카는 지금 유카에 장단기 렌터카를 제공을 하고요. 유카가 개인 기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두 회사의 합작이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법적인 문제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렌터카 업체들이 여객 운송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신주 렌터카는 단순히 자동차를 제공하는 형태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운영적인 관점입니다. 공동으로 지금 회사를 설립해왔기 때문에 신주 렌터카가 독립적으로 개인 기사 고용이 없고 초기 투자 비용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고객 관점에서 신주 렌터카의 시장 선도적인 지위가 이제 합작 브랜드의 인지도와 평판,
그리고 소비자 확대를 보다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주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 렌터카 업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 유카와 합작으로 진행되는 이 서비스가 중국 내에서 확대가 될 수 있을 걸 보고 있고요. 2015년 7월 지금 신주 렌터카 유카의 지분 10%를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두 회사의 협력 기반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렌터카 이외에 추가적인 신규 사업 진출로 인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신주 렌터카의 경우에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22달러, 홍콩달러, 22 홍콩달러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고 중국장 영향을 아무래도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절반 수준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상장이 9달러 대 초반 8.5달러 정도의 상장을 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 15 홍콩달러로 보시고 손절가는 11 홍콩달러로 보시고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의 그 렌터카 업체 렌터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중국 정부는 다양한 부양과 규제를 함께 하고 있죠. 환경을 생각해서는 다소 규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자동차를 많이 사라는 어떤 그 세금 혜택의 정책을 최근에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 이슈까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파생되고 전략이 있는데 오늘은 렌터카 시장이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신주 렌터카 알아봤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 이어집니다.